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탐나는 세계사. 매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세만 씨의 역사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면 아마 딱 다들 떠오르실 거예요.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창시절 선생님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학창시절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역사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특히 세계사가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보면서 오히려 교과서보다 좀 더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역사라는 게 스토리텔링인데, 그걸 판서에서 배우니까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도수를 외우고 무슨 사건의 뭐 전개 과정을 외우고 이렇게만 그 의미가 보니까. 없어요. 왜?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쭉 풀어나가면 머리에도 잘 박히고 네. 기억이 되는데 뭐 원인, 근인, 배경, 그다음에 경과, 결과 이렇게 되니까 전혀 얘기가 닿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어릴 때부터 책 보면서 역사 공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에서도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 뉴스의 기원, 그러니까 뉴스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나 그렇죠. 역사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거든요. 네. 오랜 시간 또 역사책을 만들어 오셨으니까 네. 뉴스를 아는 데 있어서의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알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어느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나라 역사 배경을 쭉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 바로 네. 앞으로 이원복 교수님께서 재밌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시간입니다. 탐나는 세계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방송 내용을 지금 잠깐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저희 어떤 나라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알제리의 역사. 네. 알제리라는 나라가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한 나라입니다. 사실. 네. 뭐 알제리 말은 많이 들었지만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모르는 분 많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알제리. 알제리의 수도가 알제리인가요? 네, 근데 이제 지중해를 쭉 보시면은 아프리카가 쭉 있잖아요. 유럽에 있고. 네. 그럼 거기에 북부 아프리카에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동쪽부터 이집트, 그 옆에 리비아, 그 옆에 튀니지, 알제리, 그다음에 모로코. 이렇게 5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중해에서 쭉 알제리 북쪽으로 보면 프랑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세 나라,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쪽은 프랑코폰,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나머지 이집트하고 리비아는 영국이 이게 힘을 썼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지방을 마그레브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그레브 지방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한테 마그레브 그러면 프랑코폰. 불어를 쓰는 동네. 네. 그리고 지금 그 프랑스에 알제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네. 거기에 한 500만 명의 알제리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예요? 예. 500만 명.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알제리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 그 지역입니다. 이게 프랑스하고는. 네. 저희가 오늘 이 알제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나온 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알제리에서 20년 동안 무려 4선이나 해온 대통령이 부테플리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5선 도전을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로 지금 알제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지금 4선을 냈거든요. 네. 거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제예요. 5년제이기 때문에 4선 했으면 2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했는데. 20년 했는데 이분 연세가 82세예요.
82살인데 뭐 100세 시대에 뭐 이렇게 나이는 따질 건 없지만은.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네. 말도 거의 못하고. 그 휠체어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인데 그분이 5선을 도전한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 도대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또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나는 5년 다 안 하겠다. 내 건강상. 네. 1년만 하고 넘겨주겠다. 그럼 그럴 거 왜 나오냐. 네, 그런 지금 이슈가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알제리가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프랑스 식민지 생활을 굉장히 그렇죠.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했고 어떤 계기로 식민 지배에서 결국 벗어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제리가 이 북쪽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제일 먼저요? 1830년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식민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제리가 제국주의 시대의 하나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국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외국에 뻗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국은 해양 국가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지만은 프랑스는 국력이 귀하니까 유럽 대륙에서만 나폴레옹 전쟁들 통해서 세력을 뻗치려다가 해외로 뻗쳐나간 최초의 세력이 바로 이 알제리예요. 바로 건너면 있으니까. 네. 그래서 1830년에 알제리를 식민지 삼고 그다음에 50년 뒤인 1880년에 튀니지. 네. 바로 그 옆 나라죠. 그다음에 1912년에 모로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갔는데 1830년부터 그러니까 식민지였으니까 독립된 게 1952년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도 한 4천만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소통 언어로 불어를 씁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그 문화도 호환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종주국인 프랑스 문화가 더 많이 영향을 끼쳤겠죠. 네. 그 몇 년 전에 이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에서 약간 벗어난 나라가 알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익숙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감스럽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전제로 얘기해야 될 것이 서구적 민주주의가 어디에나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중동 같은데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도 서구적 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와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 그 열풍이 불긴 하지만은 이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그 프랑스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배받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10몇 년 동안 엄청난 독립전쟁을 합니다. 내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라 프랑스하고의 전쟁이죠. 프랑스하고의 전쟁. 네. NFL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언제 생겼냐면 1952년인가, 54년에 그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지잖아요. 네. 베트남을 이렇게 프랑스 식민지로 가졌다가 베트남에서 이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져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 같은 식민지였던 이 알제리에서 베트남에서 물러났어?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혹독한 전쟁을 치러가지고 다른 나라는 안 그랬는데 또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쭈깃한 거죠. 네. 그 과거에 아픈 그 악몽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내전을 겪은 나라가 북부 아프리카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로코도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지만은 그것도 잠시였고 그렇지만 이게 이 프랑스하고 알제리 그 민족 해방자들하고의 그 내전은요 너무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고문 테러 뭐 할 거 없이 정말
정말 피말리는 그런 전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알제리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한 대통령이 20년째 집권을 하고 있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각에서 봐도 아까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알제리 문화에서는 한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게 원래는 가능한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서구가 아닌 나라에서는 대개 거의가 다 독재 체제예요. 독재 체제요? 네. 독재가 아닌 나라는 서구라파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독재 DNA가 전 세계에 이미 있는 거예요. 독재 DNA가 이미 전 세계에 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서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들, 일본, 한국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독재예요. 그러니까 이 알제리의 역사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12년 한 사람, 뭐 10년 한 사람, 그러다 쿠데타로 쫓겨난 사람, 그런 사람도 점철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20년간 대통령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숙명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도 있죠. 아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니까 지난번에 선거도 그러니까 2009년 선거 다음에 쭉 한 4선, 5선 이렇게 가는데 2009년 선거에서는요. 투표자의 90%를 갖다 득표를 했어요. 90%가 그 대통령의 연임에 거죠. 찬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야당에서 나온 대표가 4%밖에 못 받고. 그러니까 물론 뭐 조작선거 내진 그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냥 이대로가 그냥 좋아. 그냥 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2010년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럼요. 그 알제리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인터넷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국의 어떤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식들이 많이.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좀 이런 인식의 변화가 맞습니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일 이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에요. 인터넷에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는 건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뭐 독재 국가 체제에서 연임을 한다. 뭐 그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알제리의 지금 대통령인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나이가 지금 82세. 네, 82세. 여든이 넘었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5선 도전 선언도 측근에게 전해서 공식으로 발표했다고 그렇죠. 제가 들었거든요. 재밌는 것이 이분이 진작 그 후보 등록을 하면은 반대가 막 많을 것 같으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 날 등록을 했어요. 자기가 또 의지를 표명을 하면 또 반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좀 미안했던지 신체 건강상 이유로 1년만 하고 관두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왜 나오냐. 왜 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알제리 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이 전례에는 그러면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독재라는 거 오케이. 뭐 늘 그랬던 거.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 정보가 당일로 즉시 전달이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런 인식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알제리에서 이런 역사의 반출을 해보더라도 뭐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런 시위나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요. 지금도 엄청나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뉴스 관련해서 알제리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4867번님께서 먼 나라 이웃나라 책을 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역사 공부를 전혀 실용성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역사는 문화와 닿아 있고 또 외교 사업 교류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절대 조건이죠.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한 230개 국가에 수출을 하는데
세계 역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5927번님께서 먼 나라 이웃나라 제 인생책인데 신간은 언제 내시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네. 러시아 편입니다. 아, 러시아 편. 네. 기대됩니다. 네. 2902번님, 지금 분쟁 중인 파키스탄과 인도, 방글라데시의 역사에서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지금 또 너무 긴 얘기라서 그건. 이거는 저희가 몇 차례 나눠서 한번 뭐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역사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꼭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세계사 관련돼서 많은 또 조언과 또 공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탐나는 세계사 이원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